안녕하세요. 다인치과입니다. 오늘은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굳이 내가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또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아셔갖고 나쁠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구조를 아시면 내가 받는 치료를 이해하기도 편하고 내 치아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도 있고 또 예방이 왜 필요한지 또 필요성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치아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소구치 정도 되거나 전치부 정도인데 치아는 이렇게 에나멜질이라고 하는 범랑질하고요. 겉껍질이죠. 겉에 요렇게 있어요. 범랑질이 있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아질. 그다음에 치수. 치수 이게 신경이에요, 결국. 신경 그리고 여기 시멘트질. 뿌리 쪽에 얇게 감싸는 겉을 감싸는 시멘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멘트질은 이제 치조골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붙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그런 얇은 층이에요. 그리고 치수는 말 그대로 신경이고요. 요 두 부분은 굳이 여러분이 자세히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할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범랑질하고 상아질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컬러풀한 사진으로 갈게요. 그림으로 갈게요. 자, 여기 좀 보기 편하시죠, 이게. 자, 여러분이 치아라고 할 때 하얗게 보이는 최외곽 부분, 밖에 나와 있는 최외곽 부분, 이게 이제 구강내조 요 위가 이 부분이 범랑질이에요. 요게 사기질이라고도 부르고 뭐 있는데 범랑질이라고 부를게요. 치아색이 밝다 어둡다 할 때도 대부분은 어떤 병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 범랑질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뭐 치아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요 범랑질은 모스 경도가 5 정도라고요. 모스 경도 5. 그 다음에 압축 강도가 250에서 한 380메가파스칼. 인장 강도가 10에서 24. 그 다음에 요 재질은 96%가 무기질이에요. 광물질 들어있다는 소리죠. 96%가 광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요 대부분을 차지한 여기서 이제 신경이 되게 크게 그려졌는데 이런 분들도 있지만 요거보다 훨씬 작아요. 상아질이 대부분이에요. 요 밑에 있는 이 상아질층을 한번 볼게요. 성질을. 상아질은 지금 이 숫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아질은 범랑질 안쪽의 층이고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하세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상하세관. 아까 그림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 줄들. 이게 상하세관을 표시한 거예요. 상하세관. 상아질에 있는 얇은 관들을 말한다고요. 이 상아질에는 이런 관들이 쭉 뻗쳐 있어요. 그리고 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아질의 모스 경도는 얘는 2.5 정도 돼요. 아까 범랑질은 5라고 됐죠. 2.5가 되고 압축 강도는 250에서 350메가파스칼. 인장 강도가 30에서 100메가파스칼 정도고 여기는 무기질이 그러니까 광물질이 여기는 70%밖에 안 돼요. 광물질이. 그다음에 여기는 물이 12%나 들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치아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대충 이 정도로 가지고 물이 들어 있어, 세상에. 그 다음에 유기물이 이제 한 18% 들어있고 유기질이 탄소 들어있는 거. 자, 요 정도까지 하고 그럼 이제 제가 막 수치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수치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비교가 어느 정도 중요하지. 자, 일단 경도라는 거는 제가 막 모스 경도 5예요, 2.5예요 얘기했잖아요. 이거 경도라는 건 광물에서 물질이 얼마나 굳거나 무른지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게 긁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도에서 비교를 해드리자면 유리가 7이에요. 유리 7, 다이아몬드가 10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수치. 10 최고 수치입니다. 다이아가. 유리가 7. 그러니까 우리 범랑질 자체가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는 조직인데도 유리보다 약해요. 경도 자체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상아질이 2.5잖아요. 상아질 2.5는 뭐랑 비교해 보시냐면 석고가 2예요. 여러분이 흔히 잘 아는 석고가요.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석고보다
상아질은 조금 더 경도가 높은 거예요. 조금 더 긁는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긁히는데. 그러니까 상아질은 매우 약한 무른 조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래요. 자,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는 뭐 각각 압축했을 때 꽉 눌렀을 때 얼마나 버티냐 얘가. 아니면 인장 강도는 쭉 당겼을 때 얼마나 버티냐. 이런 건데 뭐 압축 강도 얼마입니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인장 강도 같은 걸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인장 강도가 범랑질이 광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얘는 단단하긴 한데 늘어나는 힘에 되게 약해요. 취약해요. 근데 상아질은 광물질이 상대적으로 확 적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힘에 강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보면 범랑질은 보통 구강 내에서 이제 노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노출되어 있고 밖에 잘 버티고 강도도 강하고 마모에 잘 버티고 강도도 강하고 압축 강도에 비해서 인장 강도가 상아질에 비해서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에 이렇게 꽉 누르는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꽉 누르는 힘이 들어갈 때는 버티지만 누가 이렇게 옆으로 밀거나 이렇게 옆으로 밀 때 여기 좀 당겨지고 얘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는 눌리지만 여기는 당겨지는 힘이 들어가겠죠. 이럴 때 되게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상아질 이 안에 있는 상아질은 마모에는 되게 약해요. 근데 치아 속을 담당하고 치아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힘을 얘가 아무래도 유연하다 보니까 범랑질보다는 유연하다 보니까 얘가 여러 방향에서 오는 이런 힘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얘가 좀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을까 싶어요. 완전할 때는. 자, 근데 제가 임상적으로 환자를 보다 보면요. 이 범랑질 두께가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당연히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두께를 타고나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 범랑질의 두께도 사람마다 다른 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연마가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쓰니까. 연마돼서 얇아지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아주 젊은데도 마모로 범랑질이 매우 얇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심하게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범랑질이 이만큼이 깎인 거예요. 이만큼이 깎여갖고 없어졌어요. 여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범랑질은 여기 남아있고 상아질만 여기 똥 노출된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젊은 분인데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아까 경도가 다르다 그랬죠. 안에 있는 상아질이 2.5 정도, 얘가 2.5, 범랑질이 5라 그랬죠. 그러면 계속 구강 내에서 뭘 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씹으시면 상대적으로 약한 애는 계속 더 파여나가겠죠. 이렇게 더 파여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깎여나간 모습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범랑질은 이렇게 남아 있었잖아요. 이게 범랑질, 안에 게 상아질이라고 해보시면 범랑질은 강도가 강하니까 버티는데 상아질은 뭐 석고잖아요. 석고니까 이렇게 그냥 파여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아를 보는데 치아 한 중간 정도에 노란색이나 연갈색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 있잖아요. 이거 상아질이 노출돼서 이렇게 깎여 나간 거예요. 이게 아직 30대인데 내가 벌써 이게 구강 내에서 보인다? 그럼 진짜 뭔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상대적으로 요 얇은 요 범랑질을 가지고 평생 써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유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아껴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환자 중에서요, 자랑을 하시는데 젊어서 유리를 그 술잔을 막 와작와작 씹어서 막 뱉고 그러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유리 경도가 7이에요, 7. 범랑질 5고. 자, 말도 안 되는 자기 파괴 행동이에요,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 이래서 구강 악습관, 즉 치아에 쓸데없이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습관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면 부분적으로 당기는 힘이 들어가니까 이를 악물면 밀 거 아니에요. 밀든지 이게 힘이 들어가니까 어느 한쪽은 당겨지고 어느 한쪽은 밀고 이런 힘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깨지죠. 그게 치경부경소. 이런데 푹 파이는 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더 하다 보면 이런데 확 깨져나가는 거 치아 파절. 그죠?
이갈이가 있거나 질기고 딱딱한 음식 좋아해서 계속 마모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데가 계속 얇아지잖아요. 얇아지고 얇아지고 얇아지다가 보면 결국 상아질만 남아요. 범낭질은 요게 겉에 테두리만 살짝 남고. 그러면 상아질은요 충치에 대한 저항성도 진짜 약해요. 그래서 썩거나 이게 썩어버리거나 그냥 이게 워낙 또 약하다 그랬잖아요. 석고만큼. 그러니까 석고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러니까 갈려서 이게 그냥 쭉 낮아져 버린 거예요. 거의 잇몸 높이까지. 아니 임플란트든 크라운이든 뭐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태로.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하죠. 높이가 뭐가 있어야 제가 여기 중간에 뭘 넣어드릴 거 아니에요. 윗니가 여기까지 쳐들어왔는데 이미 잇몸선까지 제가 뭐가 공간이 있어야지 뭘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치아가 그래서 이렇게 마모 때문에 갈려서 없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스물.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한 치아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 치아 높이를 높이는 과정을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시간도 엄청 걸리고 돈도 엄청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괜찮냐? 아니요. 이거 하고 나서 턱 아파지는 사람도 봤고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돈만 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이 씹는 높이, 치아의 높이가 낮아진 사람들 치료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크라운을 씌워놔도 걸리는 데가 없으니까 툭툭 빠져버리고 뭘 해놔도 자기는 계속 불편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은 눈치채셨죠? 제가 막 구조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 뭐 왜 이상한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구조 얘기를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 없는 치아 구조 얘기를 한 이유는요. 예방하시라고요. 습관 고치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치아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조심히 사용하시라고요. 이거예요.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구조 얘기하고 뭐 메가파스칼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를 한 겁니다. 아셨죠? 치아 건강은 본인이 습관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 막 써도 괜찮다?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안 아끼면 나이 들어 고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주 진짜 타고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이상한 강한 치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고생하는 거예요. 젊어서 아낀 범낭질이 나이 들어서 효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습관 들이세요. 자, 여기까지 결국 또 예방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내원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